공과금 명세서라는 문제를 같이 풀어볼 겁니다. 같이 풀어볼 건데 대표적인 조세라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이런 것들 중에서 인정되는 것들, 법인 세법상 인정되는 조세. 조세 및 공과금이라고 할게요. 그냥 한 번에 설명할게요.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조세 및 공과금. 제가 쭉 써드릴 겁니다. 쭉 써드린다는 것 자체가 요거만 기억하시라고요. 제가 우선 몇 개인지 모르니까 여기 그냥 10까지 한번 해보죠. 네, 여러분들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암기 불필요라고 써놓을게요. 왜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라는 시험 문제는 이미 회사가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한 내역을 보여줄 거예요. 한 10개 정도 보여줄 겁니다. 그 10개 정도 보여준 내역 중에서 세법상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을 발라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것들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정 안 되는 것들만 외우시고 발라내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도 인정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는 대충 보자는 얘기입니다. 뭐 재산세. 당연히 세금이니까 인정될 거고, 뭐 회사 자동차에 관련한 자동차세 당연히 인정될 거고요. 회사 건물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다 회사 사업과 관련이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뭐 교통유발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은 어떤 때에서 내는 거냐면 회사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해질 때 내는 공과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부평, 여러분들 저도 출퇴근할 때는 차를 끌고 다녔었는데 이 부평을 오면 저는 차를 안 갖고 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차 드럽게 많이 막힙니다. 차가 막히는 이유가 뭐예요? 부평역 앞쪽을 가면 여러분들 큰 건물들 많은 거 아시죠? 건물들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 건물들을 가겠다는 사람도 많으니까 사람이 몰리니까 자동차 교통이 혼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시켜요. 야, 너네 회사 건물들 때문에 이런 교통이 혼잡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 공과금 강제적으로 내야 되는 공과금 중에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는 돈을 무조건 우리 국가한테 내라라고 국가는 시켜요. 그러면 그 회사가 잘못해서 내는 건가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 회사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냥 내 건물인 것 뿐인데. 근데 국가는 무조건 내라고 한다고요. 대표적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는 회사들이 뭐 백화점 이런 데들입니다. 영등포 가면 여러분들 백화점 많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내요. 하지만 회사가 잘못해서 내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외우지 마세요. 괜히 외우면 또 헷갈리니까. 두 번,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부담금. 뭐예요, 여러분들? 영화 괴물 보셨죠? 괴물. 옛날에 괴물. 그거 뭐예요? 막 연구원들이 막 의약품 같은 거 개발하다가 실패한 의약품을 하수구에 버려가지고 물고기가 괴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내가 그냥 뭐 하수구나 변기에다가 버릴 수 없는 의약품을 별도로 폐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폐기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들이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에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이거 버려주세요라고 내는 돈인데.
됐어요. 그 다음에 환경 개선 부담금 요거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오염물질을 버리는 회사들이 이거 처리하는데 돈 듭니다. 국가가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요거 그러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거 제가 국가한테 돈 내고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여러분들 어떻게 가정집에서 뭐예요? 막 가구나 이런 거 붙일 때 여러분들 뭐 폐기물 스티커 붙이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협회비, 조합비로서 일반 회비. 제가 아까 예제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세무사회 생각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한 요 정도만 하죠. 뭐 굳이 외울 필요도 없는 걸 굳이 막 많이 쓰는 건 좀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요 정도만. 딱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연체료. 여러분들 책방 있죠, 책방. 지금은 책방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책방을 많이 가봤을 거예요. 책방을 가면 책을 빌릴 때 그 책방 사장님이 뭐라고 해요? 3일 안에 갖고 오셔야 됩니다. 반납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5일 뒤에 반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 책방 사장님이 뭐 내라고 해요? 가산금 내라고 해요? 연체료 내라고 해요? 연체료 내셔야 됩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연체라는 것 자체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연체료라는 거는 계약 위반 성격이거나 약속을 어긴 성격이라고 봐요. 국가 입장에서. 연체료가 엄청 금액이 큰가요? 적죠. 별로 안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있죠. 막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전기세 있죠. 전기세. 저도 자취할 때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써서 못 낸 적이 좀 있어요. 전기요금이나 뭐 도시가스 요금 같은 거를 한 달에 만약에 미납하잖아요. 다음 달에 여러분들 당연히 저번 달에 안 낸 거랑 이번 달 거랑 연체료가 조금 붙어서 옵니다. 됐어요? 그 연체 성격인 것들은 계약 위반, 약속 위반 성격으로 보고요. 연체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그다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잘 내기만 하면 국가 입장에서도 똑같이 선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연체료 성격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법인세법상 이거 발표 칠게요. 시기랑 관련 있는 거니까. 법인세법상 불인정되는 조세 및 공과금, 암기 필요. 요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해보죠.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취득세. 취득세는 여러분들 뭐였어요? 뭘로 처리하는 거였어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하는 거 맞아요? 옛날에 저랑 했었던 겁니다. 취득세. 토지의 취득세 하면서 저랑 이 법인세법 할 때 했었어요. 이 취득세는 여러분들 당장은 비용 인정 안 되지만 언젠가는 비용 인정되는 유보라고 했습니다. 손금 불산입 유보로 처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번에 유보 처음에 배울 때 몇 페이지예요? 저한테 유보 처음에 배울 때 페이지가 네, 38페이지에서 저한테 배웠던 내용입니다. 유보. 이거 38페이지 봐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외워도 상관없다고요. 외워도 다 풀려요. 요거 어렵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손금 불산입
요거까지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요? 지금 하는 게 여러분들 무슨 실기 문제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실기 문제가 어떤 걸로 할까? 이걸로 하죠. 아이고, 비슷하니까. 네. 지금 하는 게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라는 실기 문제라고요. 이건 뭐라고요? 회사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 내역 중 불산입되는 것들을 고르는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문제 자체가 불산입되는 것들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산입도 외울 필요 없다고요. 고르기만 하면 된다고, 얘를. 이랬어요. 취득세, 얘 불산입이었던 것 같은데 고르고 유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 이거 취득세 저는 알고 있어요. 이해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번에 풀었을 때. 근데 이거 이해됐어요. 이해됐다라고 한 분들도 외우셔야 돼요. 왜요? 저희는 시험 자체가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저번에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계속 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보자마자 유보네라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정말로. 뭐 이해하시면서 푸시는 분들도 좋긴 하겠지만 이해하면서 푸시면 정말 시간 안에 못 풉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나오면 유보네 요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세무 1급 같은 경우에. 아시겠죠? 두 번째, 법인세. 요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항상 송금 불산이 뭐였어요? 아까 했잖아요. 기타 사회 유출. 맞아요? 됐어요? 뭐 법인세, 법인 및 지방소득세 다 똑같은 말입니다. 농어촌특별세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부가가치세, 매입세. 부가가치세, 매입세가 저희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불렀죠. 맞아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였어요? 돌려받는 거였어요? 국가한테 내야 되는 거였어요? 매입세액은 돌려받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가세 대급금을 자산이라고 불렀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면 회사가 세금과 공과금 100원, 대변에 보통 예금 100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어차피 돌려받는 거니까 내 자산이라고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요게 맞잖아요. 100원 대변에 보통 예금 100원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매입 매출점표 많이 풀어보셨잖아요. 세무조정 이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100원 비용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돌려받을 건데 왜 비용을 인정해 주겠어요. 손금 불산입 100원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소득처분을 찾으실 때 소득처분이 가장 어려운 게 맞아요. 소득처분 찾으실 때 소득처분 시 이렇게 하죠. 소득처분 시 유의사항 봤을 때 첫 번째는 항상 사회 유출. 사회 유출. 배당 또 뭐 있어요? 상여 또 뭐 있어요? 기타 사회 유출. 요거 먼저 찾으시고요. 두 번째 유보인지 아닌지 찾으고요. 유보인 건 여러분들 뭐랑 뭐를 보라 그랬어요? 자산과 부채. 회사 자산 부채와 세법 자산 부채 차이가 날 때 부채 차이가 날 때 요거 기호가 있나? 요거라고 할게요 그냥 요거. 네. 차이가 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도 아니면 뭐래요? 기타.
항상 소득처분 찾을 때 요 순서로 찾는 게 가장 빠릅니다. 됐어요. 그러면 요거도 소득처분 한번 찾아보죠. 이거 봤을 때 여러분들 사회 유출인가요? 쓰면 안 될 돈을 쓴 건가요? 그건 아니죠. 부가세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 유출 땡. 맞아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보죠. 유보는 뭐라고요? 회사 자산부채. 회사가 인식한 자산부채랑 세법에서 인식한 자산부채의 차이가 날 때 회사는 자산부채 안 잡았죠. 세법은요. 대급금이라는 뭘 잡았어요? 자산을 잡았잖아요. 자산을 인식하는 금액이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니까 요거도 소득처분이 유보인 겁니다. 됐나요? 항상 요렇게 찾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가장.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산이라고 써놓을게요. 됐어요? 됐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대여금은 손금, 불산입, 유보 요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 취득세도 뭐예요?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대여금도 자산으로 잡아야 다 공통적인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뭐가 있냐? 개발 부담금 및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 및 재건축 부담금은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뭐 토지 개발한다 또는 뭐 재건축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요즘에 재건축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현대나 뭐 요즘에 뭐 SK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이런 데에서 재건축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재건축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번에 지은 집을 부시는 거예요? 낡은 빌라들을 부셔서 만드는 거예요? 낡은 빌라들을 새 아파트로 만드는 게 재건축인 거 맞나요? 그러면 재건축을 했을 때 그 SK건설이든 포스코건설이든 현대건설이든 돈을 많이 벌까요? 돈을 많이 쓰기만 할까요?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죠? 공사비도 돈이 들겠지만 공사비보다 훨씬 비싸게 팔잖아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집값 어마어마하다 막 얘기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국가에서 제재가 들어가요. 왜요? 집값을 너무 올려버리면 서민들이 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원래 빌라 있었던 듯이 그 빌라 가격이 만약에 1억이었습니다. 원래. 근데 그거를 재건축했대요. 그러면 1억보다 비싸져요, 싸져요? 재건축하면 비싸지죠. 근데 이 1억짜리를 100억으로 올렸답니다. 재건축하고. 그러면은 그 건설회사가 버는 돈이 99억 맞아요? 1억이었다가 100억이 됐으니까. 맞아요? 네, 1억이었다가 100억짜리로 바뀌면 99억이 이득이 생길 텐데 나중에 빌라를, 아파트를 분양 팔게 되면. 그러면 그 집값이 너무 상승해버리는 효과가 나면 서민들이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뭐라고 하냐면 너 집값 너무 올리지 마.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그 건설회사가 네, 알겠습니다. 집값 조금만 올릴게요 하면서 조금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건설회사 마음도 어느 정도 있어야죠. 건설회사가 조금 올리겠다는데 국가가 어떻게 막아요? 됐어요? 근데 이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이 금액 원래 빌라에서 재건축한 아파트로 지었을 때 그 상승한 가격의 20%만큼 세금을 내고요. 그러면 그 건설회사가 엄청난 막대하게 금액을 올릴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대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과도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과하는 세금이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세금, 이 개발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은 금액이 적을 것 같아요? 클 것 같아요? 엄청 크겠죠. 아무리 건설회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1억, 2억 이렇게만 올리진 않을 겁니다. 청라 다들 아시잖아요. 청라지구 다들 아시죠? 청라지구 여러분들 원래 집값이 그렇게 비쌌나요?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들 똥값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막 6억, 7억 막 이래요.
그러면 건설회사는 올릴 만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하지만 너무 올리진 않는다고요. 왜요? 요런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너무 올려버리면 세금이 커지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이 세금 자체가 크겠죠. 그렇죠? 뭐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이 20%면 20억이잖아요. 그러면 20억의 세금을 내겠죠. 그 건설회사는. 20억의 세금을 내면 금액이 너무 크니까 국가 입장에서 비용으로 잡게 할까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취득세 몇 프로예요? 취득세가 일반적으로 5%예요. 5%도 금액이 크니까 자산으로 잡아 들어간다고요. 이거는요. 5%보다 더 크죠. 그러면 비용 처리하지 않고 똑같이 자산으로 잡아 들어간다고요. 뭘로요? 토지나 또는 건물이라는 자산의 취득 원가로 잡으러 간다고 똑같이. 그러면 취득세랑 얘랑 내용이 비슷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뭐예요? 손금, 불산이, 소득처분은 유보인 거예요. 똑같이. 지금은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지만 나중에는 언젠가 인정받아야죠. 항상 기억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돈을 내면 언젠가는 비용이 인정된다. 됐어요? 됐죠? 이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이 나왔을 때 손금불산이 유보다라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 겁니다. 요거 내용 들어봤자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더라도 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외우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풉니다. 아시겠죠? 저랑 분양연습이랑 부가세, 소득세 문제 몇 회 풀어봤잖아요. 쉬웠나요? 어렵잖아요. 그거 하기도 벅차다고요. 근데 요런 거 조금만 외우면 6점이나 맞는데 요거도 안 외우고 이론 문제 목매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미련한 분들이에요. 이론 문제 3문제짜리잖아요. 6점이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요거 저랑 문제 풀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실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나오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5번 아까 했던 주식 발행 비용. 주식 발행 비용은 여러분들 아까 소총 뭐였어요? 손금, 불산이 뭐였어요? 기타였잖아요. 아까 여기 위에서 어디 있어? 네, 요거 한 거 기억나시나요? 기타. 요거도 제가 아까 했죠. 그럼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문제 풀 때마다 나오니까. 저장하고 갈까요, 한번? 됐어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중요할 만한 게, 네, 그게 있네요. 폐기물 처리 부담금. 요거 아까 했었던 거죠. 폐수 배출 부담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아까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여기서 했고요. 폐수 배출 부담금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뭐였어요? 인정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요. 인정 안 되는 거였잖아요. 폐수 배출 부담금은 진짜 영화 괴물처럼 몰래 버렸다가 걸려서 내는 돈이에요. 당연히 인정 못 받겠죠. 됐어요? 이거 버려주세요 하고 돈 내는 것들은 비용 인정되지만 몰래 버렸다가 걸려서 벌금 내면 당연히 인정 못 받겠죠. 요거도 당연히 비용으로 잡았으면 송금 불상이 나올 겁니다. 요거도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이거도 원래 쓰면 안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벌금 같은 거니까. 제가 아까 벌금 같은 것들은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지만 위에서 어디서 네. 벌금 같은 거 다 기타 사유 유출이잖아요. 왜요? 누가 딱히 보답 안 한다고요.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하는 것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회사 자체가 잘못이다. 회사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누구 개인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회사가 비용 처리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요. 이거 몰래 버리다 걸려가지고 벌금 내는 건데 직원한테 책임을 물면 이상하잖아요. 됐어요? 이런 것들이 기타 사유 유출, 아까 했던 벌금, 과료, 과태료 및 체납 처분비. 요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이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쓰는 것들 1번부터 쓰는 것들이 이제 요거만 기억해도 6점 문제잖아요. 제가 법인세 실기 문제 하나당 6점이라고 했죠. 6점 중에 5점은 맞춰요. 부분 점수 다 있습니다. 하나 틀렸다고 6점이 틀린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만큼 부분 점수가 웬만큼은 있으니까 제가 써드리는 것들만 기억해도 정말 많이 맞춰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할 만한 게 네, 그 다음에는 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정도만 알아도 네, 대부분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알아도. 됐어요? 이거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어느 책에서도 여러분들이 세무일급 어느 책을 봐도 요렇게 적어주는 책은 없습니다. 정말로. 근데 저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고 강의도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요 정도만 기억을 해도 6점짜리 중에 5점 정도는 맞출 거예요. 6점도 맞출 수 있어요. 여기 안에서만 일반적으로 나올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만 나올 거니까 만약에 여기 없는 내용이 어쩌다가 튀어나왔다 그런 문제들은 특이한 문제니까 문제 풀면서 기억하자고요. 그만큼 특이한 문제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문제를 한번 저랑 풀어볼 건데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평일날 정말 대단하시고 기특하신 분들인데 저한테 주말에 수업하려면 뭐 어떤 걸 뽑아야 되나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진도 나가는 거고 지금 뭐 제가 문제 풀 때마다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 문제를. 왜 그러냐면 이렇게만 배우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풀 때 어렵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배웠으면 실제 문제를 하나를 풀어볼 건데 실제 문제를 풀어볼 때 여러분들한테 뽑으라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제가 여기 파일에다가 몇 회 문제입니다 라고 써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어떻게 푸시는지 보고 그 회차를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켜서 나중에 혼자 풀어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기출문제 또 풀 때 그때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미리 평일날 준비하실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저랑 조금씩 그냥 요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그냥 느낌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딱히 준비할 거 없으니까 굳이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몇 회 풀 거냐면 요거 연습 문제 연습 82회를 풀 겁니다. 저랑 이런 식으로 제가 써드릴 거예요. 써드릴 거니까 저랑 같이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못 받으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가끔씩 계시니까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페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봉쇄법 치시면 여기 제 카페 나왔죠? 봉쇄법 들어가시고 여기 봉쇄법에 조금 내리시면 여기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기출문제 오답 정리에 제가 여기 파일 올려드린 거 다들 아실 겁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81회부터 다 올려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80 세무 1급 80 세무 1급 기출문제 들어가시면 여기에 제가 방금 연습 문제가 82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 전산세무 1급 82회라고 써 있어요. 82회를 누르시고 여기 첨부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첨부 파일 클릭 내피시 저장 누르시고요. 요거 파일이 하나 뜰 겁니다. 알지 파일이. 알지 파일 누르시고 요거 전체 드래그 하셔서 압축 풀기 아무데나 저장하시고요. 어차피 이렇게 창에 뜰 거니까 이 창에 뜨신 분들은 이거 다 꺼버리고요. 여기까지는 만드실 줄 아시죠? 뭐 지금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게 설치는 이렇게를 먼저 누르시면
설치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저희가 풀 수 있는 수험번호나 감독관 확인번호를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방금 거 82회 3교시 들어가시면 이렇게 텍스트라고 있을 겁니다. 텍스트를 더블 클릭 누르시면 이렇게 수험번호 7하고 나올 거예요. 수험번호 아까 여기 세무일급 다 1 쭉 누르시고 이름 아무거나 치시고요. 설치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험 보셨을 때 했던 프로그램이 나올 겁니다. A형 누르시고 감독과 확인번호 여기 1423번 이렇게 입력하시면 저희가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켜질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컴퓨터 말고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로 보시는 분들은 저랑 반드시 컴퓨터를 켜신 상태에서 같이 하세요. 뭐 컴퓨터만 있다라고 해서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컴퓨터로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컴퓨터로 같이 따라와 주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들. 컴퓨터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다 똑같습니다. 저희 집도 제 방에도 컴퓨터 한 대밖에 없어요. 없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겠지만 되시는 분들은 저를 조금 따라서 해주시는 게 조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번 켜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켜보면 이런 식으로 실기 1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거 저랑 풀었던 회차일 거예요. 82회차가. 풀었던 회차일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오답 정리. 82회차 풀었던 거죠, 저랑. 그죠? 풀었던 겁니다. 그러면 결산 정리 쭉 내리면 소득세 쭉 내리면 이렇게 법인세 문제가 문제 마지막 5번이라고요. 근데 법인세 문제를 풀 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프로그램에 키신 분들은 회사가 경주일 거예요. 경주. 근데 문제 보니까 신라산업이라고 돼 있죠. 제가 항상 법인세 문제를 풀 때는 회사 선택을 다시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회사 버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신라산업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 누르시고 이쪽 밑에 있는 신라산업 이렇게 체크한 뒤에 법인세 이 5문제를 푸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맞나요? 그러면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요거 3번. 요 문제입니다. 됐어요? 못 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못 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이 문제 프로그램 변경하시고요. 회사 변경하시고 신라산업으로 변경하시고요. 이 법인 조정 들어가시고요. 법인세 문제니까 법인 조정 들어가셔서 문제에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돼 있죠.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건 계정 과목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을 거라고요. 과목별 세무조정 보시면 이쪽에 가운데 쪽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요거를 만약에 찾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 검색키를 이용해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뭐 이렇게 쳐서 명세서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알아서 뜰 거예요. 요 창이. 네, 보셨나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요거 1월 28일 자동차세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요게 다 모두 다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사가 처리한 내역들이라고요. 요거를 조회하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그쵸? 조회하라고. 여러분들 근데 보고 계신 거 맞죠? 보고 계시면 한 번만이라도 좀 채팅 한번 쳐드릴까요? 제 소리가 들리나? 네네. 오케이.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항상 여기 문제에서 조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회할 때 여러분들 문제에서 여기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라고 되어 있죠. 요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저한테 배우신 것만 하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시면 요렇게 불러오기라고 있을 겁니다.
F12번 불러오기. F12번 불러오기 누르시고 기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기간을 그냥 엔터를 치면은 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세금과 공과금 내역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요거를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다 불러와지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이거 막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면 알겠지만 요거를 직접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쓰면 굉장한 시간 낭비죠. 됐나요? 그래서 세금과공과금 내역들을 불러왔고요. 제가 아까 회사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 내역들을 불산이 발라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쪽을 한번 커서를 가보면 여기 불산이만 표시라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쪽에 숫자 1번을 치시면 손금 불산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누르면 이렇게 불산입으로 바뀌고 여기도 1번 누르면 불산입으로 바뀌죠. 근데 이렇게 보세요. 1번 누르면 여기로 가지잖아요. 요거도 1번 누르면 여기로 가지죠. 이게 귀찮잖아요. 뭔가 이렇게만 내려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 불러오기를 누르신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요거 F6번 불산입만 표기를 누르셔야 돼요. 불산입만 표기를 누르셔야 1번이라고 체크하면 밑으로 가집니다. 이해가 됐나요?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다들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발라내는 겁니다. 요거는 어차피 이 문제 볼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됐어요.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송금 인정돼야 안 돼요? 자동차세. 요거 아까 인정됐죠, 여러분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굳이 외우지 말라고 한 겁니다. 헷갈리니까. 요거 아닌 것들은 다 인정이 된다. 요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빨라요. 됐어요? 그러면 자동차세 오케이 냅두면 되고 내려오시고 증권거래세 제가 여러분들 요거 불산입학과 법인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들 중에서 제가 증권거래세 얘기한 적 있나요? 없죠. 이 주식 발행 비용이랑 증권거래세는 다른 겁니다. 증권거래세는 뭐예요, 여러분들? 주식을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내가 만약에 100원의 주식을 샀다가 500원에 팔았다. 얼마 이득 봐요? 100원에 샀다가 500원에 팔면 400원 이득 보는 거 맞나요? 그 400원 이득 볼 때 내는 세금이 증권거래세예요. 그거는 세금을 낸 거니까 비용 인정돼야죠. 주식 발행 비용이랑 다른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 같으면 제가 여기에도 증권거래세라고 썼겠죠. 냅두시면 돼요. 취득세는요. 유보였죠. 체크. 법인세 보자마자 기타 사유출 체크. 국민연금 여러분들 국민연금 회사가 절반 내고 직원이 절반 내죠. 회사가 절반 내주는 거 비용 인정 받아야죠. 그럼 냅두면 되죠 그냥. 그래서 요거를 왜 인정 안 되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증자 관련 비용 주식 발행 비용이잖아요. 요거 체크죠. 주식 발행 비용이니까. 증자라는 거 자체가 주식을 발행한다는 뜻이잖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과태료 이거 회사가 잘못한 거니까 인정 못 받는다라고 했죠. 체크. 건강보험료 가산금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연체료만 인정이 되고 가산금, 가산세, 과류 이런 거 다 인정 안 된다고요. 체크. 교통 유발부담금. 아까 제가 교통이 혼잡해질 때 내는 건물이 내는 세금 공과금이라고 했죠. 요거 잘못한 거 아니니까 냅두라고 했잖아요. 종합부동산세도 제가 냅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냅두면 이렇게 몇 개 체크했어요 지금? 5개 체크한 거 맞죠? 이러면 이 문제 끝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제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들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이거 책 언제 배워요? 외울 거 힘듭니다. 이거 언제 배워요? 그래서 외우는 게 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드린 이 파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5개를 불산이 잡았고 문제에서 세무 조정은 각 건별로 행하라. 그러면은 예 다 따로따로 세무 조정하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왜요? 그래야지 부분 점수를 주겠죠. 같이 써버리면 안 되죠. 부분 점수 못 주잖아요. 여기
조정 등록이 있어요. 여기다가 세무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 등록. 여러분들 제가 이거 체크한 것들은 다 뭐였어요? 손금 불산입이죠. 그러니까 조정 등록을 이렇게 누르시면 다 손금 불산입 여기다가 쓰세요라고 여기 5개의 합계가 여기에 뜬다고요. 여기에 쓰라고 이렇게 떴는데 굳이 여기다 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틀린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다 쓰라고 떴기 때문에 여기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하나씩 보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그리고 쓰실 때 항상 이쪽에 밑에 직접 입력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누르고 쓰세요. 직접 입력 누르셔도 되고 이거 그냥 화살표로 클릭하셔도 되고 F6번 누르셔도 됩니다. F6번 키가 얘예요. 직접 입력. 아시겠죠? 요거 거래 내용 똑같이 쓰는 겁니다. 공장 용지 취득세 금액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유보.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유보 발생과 감소가 있다라고 했지만 제가 언급을 안 드리는 한 다 유보 발생이라고 해요.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세무조정을. 세무 조정했던 거를 다시 하는 게 감소. 그래서 유보 감소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언급이 없으면 다 유보 발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금액은 530만 원. 요거는 기타 사유치였습니다. 법인세 하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증자 관련 법무사 비용은요. 금액 80만 원 뭐였어요? 기타 7번. 주식 발행 비용 기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 위반 과태료 금액은 13만 원만큼 기타 사유출.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가산금 30만 원만큼 요것도 다 기타 사유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특징이 뭐예요? 벌써 5개 다 썼죠? 특징이 뭐예요?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는 소득처분이 기타 사유출. 소득처분이 기타 사유유출이 대다수다. 요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요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되나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내가 송금 불산이 바로 잡으라는 거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소득처분이 뭐지? 하는 것들은 다 기타 사유출이에요. 세금과 명세서는. 됐어요? 보세요. 얘 유보. 유보. 얘도 유보. 그 다음에 얘 유보죠. 유보인 것들을 분홍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유출. 노란색으로 할게요. 기타 사유출. 그리고 또 얘 기타 사유출. 기타 사유출. 기타 사유출. 맞아요. 그럼 봤을 때 그리고 기타인 것들은 제가 다른 색깔로 이 색깔로 할게요. 그럼 봤을 때 유보 몇 개예요? 분홍 색깔이 3개죠. 노란 색깔 기타 사유출 몇 개예요? 3개죠. 기타 몇 개예요? 1개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유보랑 기타 사유출 3개 있으니까 비중이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기타 사유유출로 처분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라는 실기 문제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해요? 취득세, 대급금,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은 유보구나. 그리고 주식발행비용은 기타구나. 나머지는 다 기타 사유유출이구나. 요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항상 푸실 때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풀어도 똑같을 거예요. 이 문제는 갑자기 못 들어봤던 게 뜬금없이 막 등장하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기억을 하세요. 맞추실 거면.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파일을 올려드릴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정답도 기타 사유출, 기타 사유출, 기타 사유출 3개나 나왔잖아요. 기타 하나 나왔고 유보 하나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타 사유출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봤을 때 과태료, 법인세,
가산금. 요거 다 기타 사회 유축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한 칸에 한 번에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 자체에서 뭐라고 돼 있었어요? 각 건별로 행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쓴 겁니다. 왜 그런다고요? 그래야 부분 점수를 줄 수가 있다고요. 한 번에 썼다가 금액이 조금이라고 틀리면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에서 건별로 입력해라, 각각 입력해라 이런 언급을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번에 쓰지 마시고요.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벌써 실기 하나 푼 거예요.